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IT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0%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황금거북이가 질문한 답변을 받는 부분도 첨부에 넣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이며 5년 동안 1.32배 상승 중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6% 사이로 안정적이지만 그렇다고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죠. 2023년 당기순이익은 제일 높아졌습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의 상승을 보면 크지 않습니다. 보합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한 셈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입니다. 좋은 ROE를 유지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채 비율은 10%대를 유지 중인데요. 100% 이하만 되어도 훌륭한데 부채 비율 10%는 매우 좋습니다. 유보율은 다소 높다고 볼 수는 없어도 좋은 재무 안정성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LNet입니다. 주주총회에 다녀온 이후에 바쁜 일을 처리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실제 주주총회 영상이 있습니다. IT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배당도 주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비인기 주식이라는 뜻이죠. 거래량이 낮은 걸 보니 황금거북이 같다는 생각에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조금씩 상승 중입니다. 재무제표는 계속 좋았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매우 좋은 주식이었죠. 그런데 주가는 고점 대비 54% 하락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7월까지 거래량이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거래량 상승 물량을 지금 주가에서는 모두 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개요를 읽어보겠습니다. 1994년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물류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IT 서비스 중에서도 물류 서비스 관련 주식이지요. 그런데 해운, 항만,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ROE가 높은 이유는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해상 물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내수 기업이라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주주가 37% 보유 중이며 유통 주식은 63%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도 낮은 비인기 주식입니다. 그래도 KLNet은 본사가 역삼동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무려 7층 사옥이 있는 주식입니다. 왜 저 PBR 주식인지 느낌이 옵니다. 강남의 부동산을 보유한 주식은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KLNet 주주총회는 3월 29일에 참석했습니다. 지하 1층으로 안내받고 내려가는 길인데 계단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단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나 봅니다. 비상구 적치물이 좀 많았습니다. 문도 고정되고 있네요. 소방법 16조 위반 같아 보이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주총회가 중요하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KLNet 주식은 비인기 주식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 뒤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직원들입니다. 저만 개인 주주이지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KLNet 주식을 보겠습니다. KLNet은 IT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데요.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을 기록 중입니다. 2023년 4분기에도 낮은 PER을 유지 중이죠. PBR은 어떨까요? PBR은 1배에 가깝습니다. 1.1배를 기록하니까 주식가치와 자산가치가 거의 비슷한 주식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지요. 2023년 PER과 PBR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배당 성향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당 성향입니다. 제가 주주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도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지만 배당금은 상승 추세입니다. 배당을 9년 연속으로 하고 있어서 배당 연속성도 있는 주식이죠. KLS는 재무제표상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낮습니다. 수출을 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100% 내수 기업이죠. 한국이 저성장 늪에 빠진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 기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국가라서 해운, 항만 관련 매출이 늘어야 KLS도 함께 매출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완전히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황금거북이는 KLS 주식에 대해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심 의견을 제시했었던 황금거북입니다. 별점으로 따지면 7점 정도를 제시했었네요. 당시 주가는 2,500원대라서 지금 주가보다 200원 정도 낮았습니다. KLS는 지금 저 PER, 저 PBR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9년 연속 배당 주식입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300원부터 3,300원 사이를 움직였던 주식이지요. 저점 구간은 맞지만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습니다. 저평가 구간은 2,000원부터 2,500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에 투자하면 적어도 손해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거래량이 낮아서 큰 금액을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황금거북이의 KLS 요약 노트입니다. KLS는 매출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잘 기록하고 있지요. 재무 안정성을 보면 부채 비율이 낮아서 매력적이죠.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당을 연속으로 주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도 PER과 PBR이 잘 맞습니다. 미래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내수 기업이며 연구 개발 투자 금액이 낮습니다. IT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ROE는 높아서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황금거북이는 KLS 주식에 대해 별점 7.5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지금 주가에서는 관심 의견입니다. 2,000원부터 2,500원 사이에는 소액 매수 의견입니다. 주주총회 실제 영상은 뒤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이익을 그만큼 내는 건데 앞으로 무슨 좋은 사업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고 있고 우리 좀 앞에 이야기했던 아라에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앞으로 매출도 많이 키우고 그렇게 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주주들의 최선으로 우리가 배당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내가 개적으로 살 용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더 질문 없으시면 의사진행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다 보면 경영진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고 공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같은 날짜에 많은 주주총회가 겹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주들을 살짝 무시하는 주식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더 나아가 선진 금융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